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사온 부겐베리아 가지를 조금 쳐주고 그 나온 가지로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부겐베리아를 처음 키우기 시작하면서 삽목도 도전을 했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가지를 삽목을 했는데 다 실패하고 딱 요거 하나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겐베리아 자체가 삽목이 굉장히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많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너무 가느다란 가지를 사용해서 그렇더라고요. 특히 올해 나온 굉장히 가느다란 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줄기가 쉽게 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외국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저도 한번 그대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가지치기 먼저 해주면서 삽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무늬삼색 부겐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접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동그랗게 토피어리형으로 키워갈 거기 때문에 가지를 조금 짧게 잘라줄 거예요. 이 부겐베리아는 약간 넝굴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키우면 굉장히 축축 늘어지기만 하거든요. 물론 진천에서는 이렇게 지지대를 태워서 예쁘게 키우고 있지만 얘는 이제 집에서 조금 동글동글하게 한번 키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나온 가지들은 굉장히 짧게 이쯤에서 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도 굉장히 길게 나왔죠. 얘도 이렇게 보고 적당한 위치에서 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애들도 좀 튀어나온 거 위주로 다 잘라주고 오도록 할게요.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뒤에 있던 조금 삐쭉삐쭉한 애들을 위주로 잘라줬고요. 아직도 이렇게 새순, 그러니까 성장점이 살아있는 애들이 좀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줄기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아직 수영을 방해하는 것도 없고 여기서 또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가지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화이트 핑크 엔젤, 얘는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키우려고 했냐면 키를 좀 키운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동글동글하게 키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균형이 좀 안 맞더라고요. 한쪽은 굉장히 쭉 올라왔고 나머지들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게다가 여기서 또 다음 꽃을 피워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삐쭉 올라온 이 가지만 잘라서 조금 전체적인 키만 맞춰주도록 할게요. 얘도 이제 꽃을 피우고 나면 나중에 여기를 잘라줄 거기 때문에 비슷한 위치, 한 여기나 여기 정도에서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밑에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겐베리아 가지치기가 끝나고 삽수 채취도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가 단단하게 경화된 상태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실패한 원인이 요런 야들야들한 순으로 삽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금방 눌러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여린 순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부겐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물꽂이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요.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요거 분갈이 해주다가 가지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담궈놨거든요.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제 뿌리가 자라나올 캘러스들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꺼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지에 약간 우둘투둘한 뭔가 좁쌀 같은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런 걸 캘러스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이제 뿌리가 자라나올 거예요. 물꽂이는 물꽂이대로 두고 오늘 채취한 삽수로는 삽목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핑크 엔젤은 하나밖에 안 나왔죠. 이렇게 위에 보시면 약간 시들해졌어요. 시든 부분은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길이를 길게 다듬으시더라고요. 물론 농장 같은 곳에서는 번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씩 하셔서 번식을 하기도 하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 저도 거의 초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성공한 방법대로 길게 삽수를 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한 반절 정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눠줄게요. 자, 이렇게 길이가 한 12cm 이상 정도 되게 잘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랫잎들은 잘라주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잡고 아래로 당겨도 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조직이 조금 상할 수가 있다고 해요. 요런 잎들을 자를 때도 가위로 좀 정성을 들여서 하나씩 이렇게 잘라줍니다. 아래에 있는 잎들만 잘라주고요. 위에 한두 장 정도의 잎은 남겨두셔도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너무 크니까 조금 요만큼 남겨서 증산작용을
최소화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다른 애들도 다 이런 크기로 만들어주고 올게요. 삽수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흙 배합을 해서 화분에 심어주도록 할게요. 부겐베리아도 흙의 종류는 크게 가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오늘은 원예용 상토가 한 5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게 좀 많아 보이지만 이 밑에 약간 상토가 있습니다. 원예용 상토가 5 정도가 되고 요건 이제 산야초예요. 물 빠짐을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재를 4 정도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질석이라고 해서 요것도 암석을 고온으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약간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식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선택사항인데요. 수분을 조금 잡아줄 수 있어서 전 여기다 조금 넣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재료를 구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크게 흙을 가리지는 않는다고 하니까요. 물만 잘 빠지도록 마사토를 좀 섞으셔서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섞어서 화분에 담아주도록 할게요. 화분도 크게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다이소에서 파는 플라스틱 슬립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기까지 흙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흙도 다 채워줬어요. 여기다가 가지만 꽂아주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길게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요게 그냥 한 반 정도 푹 들어가게 그냥 꽂더라고요. 이렇게 꽂아주고 이것도 꽂아주고 다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삽수 꽂이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이제 물을 주고 여기를 비닐로 덮어줘서 습도를 유지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물은 화분 밑으로 쑥 빠질 정도로 흠뻑 주는 게 좋아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화분 아래로 물이 빠질 때까지 물을 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까지 다 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비닐을 씌워보도록 할게요. 비닐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지퍼백을 사용하니까 조금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씌워준 다음에 습도를 좀 잡아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밑에 부분 지퍼를 이렇게 여물어 주시면 딱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습기가 차서 비닐 안에 이렇게 공기방울이 막 맺히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뿌리가 꼭 나오고 새순도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얘가 뿌리 나와서 새순까지 올라오면 여러분들께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